제가 그 예전에 강원도 갔을 때는 TV를 봤을 때도 그렇고 시골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하고 자, 몸이 아픈 사람이나 아니면 마음이 아픈 사람들 좀 치유를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많이 갔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TV 속에서도 솔직히 아프다 하면 강원도에 많이 가서 이제 거기서 치유를 하는 걸로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이번에 강원도 갔을 때는 조금 관광지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조금 신기했거든요. 아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멘토님께서도 강원도에서 그 관광지역으로 많이 바뀌고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그쪽에 발전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강원도에 어떠한 발전이 있고 지역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센 질문인데. 그러니까 강원도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강원도 하면 눈 많이 내리고 뭐 설악산이 있고 아주 뭐 좀 힐링하기 좋고 관광이 좋고 뭐 해물도 좀 풍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접근하는데 정확하게 원리를 알고 내가 관광지를 가야 돼. 앞으로 관광지에서 저 강원도가 고성 또 뭐 속초 뭐 강릉 이런 데가 좀 다 엄청나게 변할 텐데. 지금 우리 도반님이 갔을 때는 옛날 10년 전에 갔을 때하고 지금 갔을 때 딱 보니까 뭔가 비교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자연이 항상 뭔가 사회 인프라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 왜?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니까. 이 자연에는요, 내 풀떼기 하나도 그냥 있는 법이 없고, 어디에 나무 하나 샜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 있는 법이 없고, 돌멩이가 하나 여기 딱 서가 있는데 이 돌멩이 그냥 있는 법도 절대로 없어요. 0.1mm 안 틀리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전부 다 안배해가지고, 여기는 섬이 몇 개 있어야 되고, 여기는 파도가 물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여기는 좀 에너지가 얼마나 좀 흘러야 되고 지역마다 에너지 질량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럼 강원도는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에너지로 보거든요. 인간을 볼 때는 사람의 질량으로 봐요. 영혼의 질량으로 보는데 이 자연을 볼 때는 뭘로 보냐면 이것도 뭐냐면 물질 에너지의 질량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왜 강원도가 최고의 질량이라고 지금 멘토가 말을 하는가? 강원도가 어디냐면요. 또 동해안 쪽이라. 동해 어디냐면 저 넘어 전부 다 태평양이거든요. 태평양 에너지 전부 다 밀려오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동해안이죠. 그러면은 태평양 에너지가 동해안 쪽에 다 몰려가지고 그 동해안 선을 따라가 전부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동을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좀 큰 에너지, 설악산 봤잖아요. 엄청난 에너지 질량이잖아요. 여기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대관령을 지나가지고 대관령을 지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백두대간의 산이 높거든 이렇게. 근데 태양이 뜰 때도 제일 먼저 떠요? 제일 늦게 떠요? 왜 그래요? 서쪽에서 봤을 때 그런 거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일 저거 빨리 뜨는 것 같지만 사실 제일 늦게 뜨는 거예요. 제일 높잖아 지금 저쪽에. 그죠? 근데 그래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해 뜨는 거 보려고 어디로 가요? 그냥 좀 기다리면 다 뜰 텐데. 해가 대한민국이요 다른 데하고 틀려요. 다른 데는 해를 딱 보면 저 멀리 있어가지고 막 쫙쫙 내리쬐는 게 달라. 어떨 때는 보면 바로 그냥 딱 손을 잡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저 가지에, 서쪽에, 유럽 지역에 가면은요, 해가 너무나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손을 싹 닿으면 닿을 것 같아요. 별도 어떻게 맑은지 손을 싹 갖다 대면 별을 갖다 뚝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 유럽 사회라. 왜? 나무로 치면 전부 다 가지거든요. 가지가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전부 다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에서는 뭔가를 딱 보면은요, 이것도 삼천리 금수광사이잖아. 3대 7로 되어 있잖아요. 둘레가 7천리고 요거 뭐 3천리 되어 있고 물이 70불이고 산이 뭐 좀 다르잖아요. 요렇게 작가에 3대 7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냐면은 거기는 좀 특별한 데거든. 근데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해가 엄청나게 저 동쪽에서만 물져 뜬다 해서 전부 다 강원도 저쪽에 있잖아요. 고성도 있고 또 구유도 있잖아. 그 가서 좀 더 해 뜨는 거 보려고 좀 노력하는데 서울에서 조금만 기다리면요 해를 다 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유일하게 시차가 없어. 인류 어디 가면 시차가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낮과 밤이 조금 달라요. 그럼 여기서 저쪽에서 다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시차라는 게 없어요. 해가 좀 먼저 뜨고 좀 서쪽에 볼 때는 밑에 있다 보면 늦게 뜰 뿐이지 정확하게 그냥 한 곳에서 뜨고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뜨는 것도 동쪽. 그러면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부 다 한 바운드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뜨고 짐이 시차가 별로 없는 데가 바로 저쪽에 강원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 전부 다 백두대간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저 설악산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에너지 전부 다 능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만드느냐면 능선을 따라가요. 이 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좀 더 뿌리라 했기 때문에 뿌리는 어디에 담겨 있어야 돼? 물에 담겨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물에 담겨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부산은 어떻고 서울은 어떻고 강원도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것도 3대 7로 돼 있어요. 30%가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뜰로 보면 돼. 우리가 육지라는데 그죠? 사람들이 육지라고 말하는 이 뜰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30%예요. 이 30%는 전부 다 뭐냐면 육지로 돼 있고 나머지 70%는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태평양 기울에 싹 담가져 있어요. 어디가? 대한민국이. 희한한 나라라 이게. 아버지가 만들어놨는데 3대 7로 정확하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면 30%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발 딛고 다니는 이 육지 지상이라는 데가 정확하게 30%좀 있고, 그러면 70%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과학자들 이걸 몰라요. 70% 어디 있냐면은 물속에 태평양 기울에 싹 담가놨어요. 그래서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천지 에너지, 천기라죠, 천기.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가 전부 다 이쪽으로 타가지고 전부 다 들어와요. 쫙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봄이 됐잖아요. 2월달이 지금 말 좀 됐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월달 되면 봄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옛날에 나무가 겨울에 어땠어요? 물을 내렸잖아요. 저 나무가 기가 막힌 놈이라니까. 겨울 되면 가을까지 물통이 좀 남아있어요. 물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겨울 되면요 물이 싹 내려가요. 근데 많이 물이 내려가는 속도를 갖다가 청진기 딱 대고 딱 들으면요 추측 빠진다고 막. 그 빠지면은요 좀 과학자들 좀 신비롭죠. 신비로우니까 전부 다 급히 땅을 파봐. 야 이거 가을 되니까 뭔가 물이 쫙 빠지는데 이 물이 저때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이거. 그래서 과학자들이 막 땅을 막 급히 파가지고 물 흐르는 것 갖다가 이렇게 보려고 다 하니까 딱 파보니까 뿌리에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네. 그런데 청진기 때문에 소리가 촤촤촤 들리는 거야. 물이 빠진 소리가 촤촤 들려. 이게 바로 청기라는 거야. 굉장히 미세한 에너지거든요, 청기가. 근데 분명히 물질 에너지라. 근데 물로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사람들 눈에는 잘 이렇게 볼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을에 물이 조금 내리고 조금 남아있다가 겨울 되면 물을 싹 내려버리거든, 자연이. 싹 내리면 이 에너지가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어디로,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태평양에 있던 거야. 그럼 에너지 전부 다 글로 다 돌아가 있어요. 다 돌아가 있다가 이제 봄이 됐으니까 3월달에 이제 꽃이 피고 만물이 생성하는 이제 꽃이 이제 피고 나무들이 전부 다 이제 뭘 끌어올려야 돼요. 뭘 끌어올냐면 작년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던 거, 나무도 인생이 있거든요.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가 전부 다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릴 때 뭘 끌어올리냐면은 이 자연의 천지 에너지를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무 하나가. 그러면은 이제 봄이 돼서 막 쫙 땡기래요. 아버지가 전부 다 이제 그 태평양 에너지가 천기가 다 쫙 땡겨가지고 전부 다 땅속에 흐르는 그걸 다 타고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천지가 그죠?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거야. 왜? 에너지를 끌어당기니까. 그러면은 나무에 올라가는 속도가 또 봄에 있으면 어떤 소리 나요? 천지기 딱 갖다 대면 또 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파워가 엄청나게 세. 막 슉슉슉슉 막 올라가거든. 근데 또 이때 보면 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물은 분명히 없는데 땅을 파보면 뿌리에서 물이 올라가는 걸 하나도 볼 수 없어.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천기의 물질 에너지거든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너희들 눈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끌어올 때 뭐까지 들어가냐면은 천지 에너지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천지 에너지가 아버지라 했잖아요. 아버지가 뭐냐면 이 나무의 생태를 알아요. 생태학을 알아. 네가 작년에 어떻게 태풍이 불었을 때 네가 어떻게 준비를 좀 했었고 어떤 바람이 불었을 때 몸을 옆으로 딱 틀어가지고 그지?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뭔가 뭐 가지가 좀 다른 방향을 뻗었네? 몸이 좀 틀어졌네? 네가 좀 가지를 좀 통통하게 만들었네? 몸뚱아리를 좀 튼튼하게 만들었네? 이런 정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작년에 이렇게 하게 노력이 있다 그러면은 생물한테도 정확하게 그게 돌아가게끔 틀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내가 이 나무가 살았던 정보와 어떤 지식, 그죠? 환경내가 전부 다 청기 에너지 싹이 다 숨어가지고 다 같이 전부 다 에너지를 전부 다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질량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디 뭐 강원도 고성에 간다든지 아니면 저 악양뜰에 간다든지 아니면 저 경기도 이천에 좀 뜰에 간다든지 저 논산 뜰에 간다든지 뜰에 가면요. 전부 다 그 에너지가 전부 다 배분이 다 되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 하나가 딱 서가 있는데 이때 봄이 되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뚜렷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은 봄에는 뭘 해야 되고 또 여름에는 또 뭘 해야 되고 가을에는 또 뭘 해야 되니까 이 물이 전부 다 움직이는 게 다 달라요. 대한민국만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산에 저기 설악산 보니까 웅장하고 나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은 이 설악산에는 나무 몇 그루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뿌리라도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물을 맞춰야 되거든요. 3대 7로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
그러면 뜰에는 전부 다 30%가 있어야 되고 저기 산에는 설악산에는 70%의 어떻게 물통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이게 바로 3대 7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멘토가 맨날 항상 말해 어디 뭐 악양뜰이라든지 저 강원도 뜰이라든지 뜰을 얘기하는데 뜰에는 몇 프로의 에너지 정확하게 흘러내려야 되냐면 30% 에너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